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 되면은 여러분과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94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에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임자년, 기호월, 병진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첫 번째 이 사주 진유 합이 있는데 합을 이뤄서 금이 될까요? 쇠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 사주 병신 합이 있는데 합을 이뤄서 물기운으로 변한지 합이 수로 변할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주 자유 파살이 있는데 자격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유 파살 자격력이 있다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비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주팔자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묘목, 작은 나무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불이 생해주는 거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의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임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연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기토 작은 흙,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유금, 신금, 작은 쇠, 임수, 자수, 큰 물, 작은 물까지 네 편이라고는 묘목밖에 없어서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죠? 신약 사주가 되고, 자, 그러면 용신은 묘목으로 해야 되는데 묘목 지장간에 있는 간목 큰 나무로 용신을 삼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희신도 운에서 큰 나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간목이나 인목이 들어오면 좋은 사주가 되겠네요. 작은 나무가 들어오면 이 물을 감당할 수가 없죠. 통관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간에게도 간의 기별이 안 가니까 큰 나무가 들어오면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진유 합금을 이루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일지하고 월지에 진유 합이 보이는데 합을 이뤄서 쇠로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금 입장에서야 합을 해서 쇠로 변하기 때문에 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흙은 이 쇠하고 합을 해서 쇠로 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가요? 이 큰 흙 광활한 대지가 토진금은 일단 안 되고 있죠. 너무 큰 흙이 작은 쇠를 토다금에 시켜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 진토가 살기 위해서 유금하고 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위에서 화생토도 받고 같은 비겁인 기토도 있고 내 편이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작은 쇠를 품어가지고 진유 합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진토가
화생토도 받고 기토에 영양도 있어가지고 내펜이 있어가지고 합을 하지 않습니다. 진유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병신합이 보이죠? 이 병신합수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병화도 묘목, 작은 나무지만은 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로서 열기를 상당히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 임수나 자수가 여기 월에 붙어 있다면 임병충이 되면서 살기 위해서 병신 합수를 하겠지만은 이 임수하고 자수가 연주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규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좀 건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신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병신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임자라는 기둥이 월주에 있었으면 임병충으로 인해서 병화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기 위해서 신금하고 합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 임수와 자수가 멀리 떨어져 있고 기요라는 기둥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아직은 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병신 합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풀어드렸고, 세 번째는 뭐였죠? 이 자유파살이 보이죠? 자유파살, 깨어진다는 살이죠. 이게 성립되는지. 성립이 되죠? 이게 왜 성립이 되죠? 자수와 유금은 병화에게,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하나요? 아니죠. 기신이 되죠.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유파살이 작용을 합니다. 깨어진다는 살이. 자, 작용을 하면은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물었죠. 자, 깨어진다는 살인데 이 유금과 자수 위치가 월주가 여기가 결혼궁이 되죠. 그러니 결혼궁이 무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관성이죠. 관성과의 관계. 이 사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물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유파살은 이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한 배우자하고 깨어지는 파살이 배우자하고 안 좋은, 여기가 결혼궁이라 했죠. 결혼궁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 배우자하고 깨어지는 그런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짐은 배우자와 깨어지는 살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진유합금 이루어지지 않고 병신합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파살은 기신이기 때문에 작용력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느냐, 관성이 흉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깨짐이 있는 살로 작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정유년, 임자월, 경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정유년, 임자월, 경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사주 여자분이신데 이 사주 배우자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배우자운이 좋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두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배우자운이 안 좋은 이유를 모두 아는 만큼만 찾아주시는 게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는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이유를 한번 추론해 보시고, 또 배우자 운을 안 좋게 하는 살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